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회 성공을 위해서 빈틈없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5대 스포츠 행사인 내년 수영대회가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항 역량진단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선언했습니다. 광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다시 추진합니다. 예상 부지로 중앙초등학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분야별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1년 뒤에 대회를 미리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섯 개 종목이 열리는 수영대회는 주 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을 비롯해 모두 5곳에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조선대 축구장 등 3곳에선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위해 임시 수조를 설치해 경기를 엽니다. 이 같은 구상이 대회 1년을 앞두고 점차 현실화됩니다. 남부대 수영장의 관람석을 8,000석가량 추가로 늘리는 공사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되고 임시 수조도 테스트 이벤트를 위해 내년 4월까지 모두 설치됩니다. 조직위는 특히 수영대에 꽂힌 하이다이빙 경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때 여수 개최가 검토되기도 했지만 세계수영연맹과 협의해 경기장을 조선대로 최종 확정하고 부둥산의 풍광 등 광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실무진의 검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조선대학교로 하기로 한 상황이 변동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수촌은 현재 54%의 공정률로 대회 개막 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전망입니다. 3,000명을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는 3배 가까운 8,500명이 접수해 내년 3월쯤 최종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후원사 유치도 본격 추진됩니다. 목표 후원액 239억 원 가운데 현재는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민선 7기가 시작되면 후원을 논의하기로 한 기업들이 많아 분위기는 고무적입니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위도 앞으로 2배가량 인력이 늘어나 각 부문별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생산 유발 효과가 광주에서만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과연 기대만큼 흥행할 수 있을까요? 북한 선수단 참가부터 스타 선수 출전까지 김인정 기자가 흥행 요소를 짚어봤습니다. 2019 광주 FINA World Championships. 흥행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는 북한 참가 여부입니다. 남북 관계에 쏠려 있는 관심을 흡수할 수 있고 북한 응원단이나 다이빙 메달리스트를 보유한 북한의 경기력 역시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수영 종목 특성상 단일팀 구성도 쉬워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각각 다른 남북이 상호 보완적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한 다이빙이라든가 또는 수중발레가 북한에서는 좀 강하거든요. 북한과는 조금 대조적인 그런 종목에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타 선수 역시 흥행의 주요 변수입니다. 한국에는 스타 선수가 많지 않지만 세계적 수영 스타 박태환 선수가 홍보대사로서 참가를 최대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여자 수영에서는 선발전 당시 고교생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반짝 스타의 등장을 기대해 볼 법합니다. 기록을 다투는 세계 선수권 대회이니만큼 소냥 등 해외 수영 스타 참가도 기대됩니다. 수영 대회에 이어 곧바로 열리는 동호인들의 마스터스 대회는 거리가 가까운 일본 참가를 독려해야 하고 수영 인구가 많은 미국과 유럽 참가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The diversity really enhances their total experience with swimming in Masters, and they're all looking forward to coming to Gwangju. 관람석을 꽉 채우는 흥행은 결국 국내 관람객 참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평창의 경우 북한 참가라는 변수를 만나 50%로 부진하던 판매율이 전석 매진됐다며 다양한 전략과 홍보를 통해 전체 표 42만 매 중 38만 매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 대회 기간은 마스터스 대회까지 포함해도 한 달 남짓입니다.
오랜 준비 기간과 여기에 들인 공력을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개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과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년 전 세계 수영대회를 개최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한 개막식과 명소들을 노출시킨 경기장의 배치는 철저하게 계산된 도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Budai vár, a Lánchíd, illetve maga a folyó, amit egyébként integráltunk a világbajnokság szervezési folyamatába is. 내년 대회를 준비하는 광주로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도시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광주에 가보고 싶도록 만들까입니다. 이런 도시 마케팅의 하이라이트는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릴 개막식입니다. 실내라는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광주의 매력을 전 세계인에게 어떻게 선보일지 고민과 준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 지질공으로 된 무등산, 서석대, 입석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잘 어떤 최신 기술로, 디지털 기술로, 미디어 아트로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회 때 그랬던 것처럼 대회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고 대회가 끝난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저비용 고효율 대회라는 컨셉 때문에 새로운 경기장 같은 유형의 자산을 남기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조직위는 마스터즈 대회 창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겨듭했던 광주시의회가 반쪽 선거를 통해서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개원한 지 사흘째인 어제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재선인 김동찬 의원을, 부의장에는 장재성, 임미란 두 초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정회를 주장했던 반재신 의원 측 9명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본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나머지 14명만 선거에 참여해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와 나주, 한평과 영광에는 폭염경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이상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매우 높은 단계는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고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광주가 24도, 한평은 25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3도, 한평은 34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무안이 33도, 영암도 33도, 장흥 31도, 강진은 32도를 보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33도, 순천과 광양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 역량진단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단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정원이 감축됩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학의 명운이 걸린 셈인데 이달 말에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조선대 구성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남 최대 사학이라면서도 속칭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자율형 계산대학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 시민들을 비롯한 호남의 모든 신호민께서 의지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조선대는 2단계 평가에서 기사회생하겠다고 다짐하며 강력한 구조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학문과 행정 단위를 구조조정하고 학사구조를 개편해 조직 규모를 30% 줄이면서도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을 도입해 교육 서비스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밀립대학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선대학교 역사상 최대의 구조개혁을 시행하여 거대한 조직을 스마트한 시스템을 지닌 조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지만 2단계 평가에서 조선대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교원 정년에 따른 자연 감소를 제외하곤 구조조정의 핵심인 인력 감축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또 1단계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한 60개 대학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는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강경합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조선대와 순천대 등 광주 전남 6개 대학이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위적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되는 최종 대학 평가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논의해온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 참여형 수기조사로 공론화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참여자치 20일 등 12개 시민단체는 어제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한 시민 300명에게 정보를 주고 토론을 거친 뒤 결정하게 하는 시민 참여형 수기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은 이 공론화 방식을 다음 주 월요일 광주시청 민원실에 민원 형태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광주지법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재판 일정, 계획을 정리했는데 전 씨 측이 요구한 재판부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정식 첫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땅을 사들여 비축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강진군이 요즘 추진하는 역점 사업입니다. 왜 땅을 사들이고 있는지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도 답사 1번지 강진군에서 요즘 뜨고 있는 관광지 오감통입니다. 주말마다 다양한 야외 공연들이 펼쳐지고 향토 먹거리와 시골 5일장 정취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찾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개장 3년째가 되도록 주차장 확보는 여전히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1차 조성 계획이 확정 발표된 이후로 2차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당초의 그 지가가 너무너무 상승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 확보하는데 많은 그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강진군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비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장은 개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으나 미래 투자 수요가 있는 토지를 미리 매입하는 일종의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첫 대상지로 다산초당을 비롯한 정약용 유적지와 각종 연수시설이 몰려있는 도안면 일대에서 7만여 제곱미터 땅을 사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그 공공기관이나 대형 기관들이 와서 저희들의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토지 비축제는 안정적인 토지 확보로 공공개발을 앞당기고 사업비도 낮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 산업단지와 택지 문제 해결에도 비축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분관은 총 사업비 1,180억 원의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이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전시관과 야외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예정 부지 가운데 한 곳으론 동구에는 중앙초등학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여러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됐지만 광주시는 유치에 성공할 경우 아시아 문화전당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이 전라도로 불리게 된 지 1000년째 되는 해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100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이어내려온 문화 정체성을 현대미술로 표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서동환 광주 아트가이드 대표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호남 지방이 전라도라고 불리게 된 지는 10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기나긴 호남의 역사를 생각하고 전라도의
참모습을 새롭게 풀어보고자 마련한 전시입니다. 네. 전라도 각 지역의 여러 기관들 역시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와 전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기관과는 달리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천년의 하늘, 천년의 땅전을 통해 역사 자료 전시나 학술적 연구보다는 전라도 정신과 문화, 역사의 상징성을 현대 미술을 통해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호남의 정신과 예술의 맥을 해석하는 데 보여줍니다. 네, 그렇군요. 전시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네, 전시 구성은 전라도 천년 역사의 줄기를 상징적으로 구분해서 발화하는 땅, 의기의 땅, 인문의 땅, 애양의 땅으로 총 4개의 주제로 나누어졌으며 네. 허달재, 박종석, 조광익을 비롯한 원로 작가에서부터 신창훈, 정정주, 홍범과 같은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의 내공이 깊은 작가 13명이 참여했는데요. 작가군만큼이나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로 예술로 표현한 천년의 역사 현장은 학생들을 위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 봤을 때 막 웅장한 작품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에 제일 처음으로 눈에 띄는 자재는 발화하는 땅으로서 시립미술관 로비에 설치된 마종일 작가의 설치 작품인데요. 수많은 대나무 줄기에 다양한 컬러로 색칠을 하고 그 줄기들을 자유분방하게 휘고 얽히고 하는 설치 작품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듯한 느낌과 그 컬러풀한 대나무들이 인체의 혈관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대나무 구조물은 전라도의 땅에 잠재된 에너지를 발산시킨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이번 전시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개의 주제 전부 설명하면 좋겠지만 인상적인 작품 2개를 설명을 하라면 네. 의기의 땅에서 조광익 작가의 역작으로 그린 담양아리랑의 절개와 의리 그리고 풍류와 전설을 담은 초대형 화면에 담양 풍경을 배경으로 10인의 허상이 있는데요. 그 허상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탄생하고 소멸하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해석을 하고 과거의 민중이자 오늘을 사는 사람들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양의 땅에서는 홍범 작가의 기억하는 광장으로 설치 작품으로 기억들이 교류하는 공간에 관한 작품인데요. 네. 퍼즐처럼 생긴 나무 조형들이 오르골 소리를 내면서 전시 공간을 천천히 자유롭게 움직이며 돌아다니는데 충돌할 듯 하면서도 충돌하지 않고 스스로 비켜가면서 멀어지는 작품들 사이에서 내가 그 공간에 서 있었을 때는 공상과학 영화의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아주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번 전시 기간이 비엔날레 기간과 겹치잖아요. 예, 기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는 11월 11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광주가 현대미술의 한 중심으로서 전국의 관심과 국제적인 시선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뜨거운 현대미술의 현장에서 전라도 정신과 예술을 주제로 펼치는 이번 전시가 전시장을 다녀간 관람객뿐만 아니라 전라도를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라도를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라도의 문화와 정신의 뿌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찾아오는 또 관람객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화도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예, 보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철이 지나면서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나 했더니 이번에는 병해충이 걱정입니다. 고온의 습도까지 높은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논과 밭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 5월에 모내기 한 뒤 요즘은 새로운 줄기가 한창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푸르러야 할 모의 밑둥과 줄기가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화명 나방 유충이 침투한 줄기가 죽어가고 있고 벼 줄기 밑부분의 즙을 빨아먹는 먹놀인제, 벼 물바구미까지 병해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육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량 피해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고요. 비가 그치고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먹놀인제는
전북과 충청 지역 등 전국의 논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단지에서도 그 친환경 제재를 이용해서 방제해 주시면은 특히나 이 충 종류는 방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수확을 앞둔 고추밭. 불과 사나흘 사이 군데군데 잎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진 고추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장맛비가 내린 뒤 역병이 돌고 있는데 탄저병 발생도 우려되는 등 밭작물도 장마의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야도 약 한 뿌리야도 쳐갖고 또 따야지요. 그냥 못 따지요. 상황이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농촌진흥청은 벼농사는 먹노린재와 잎도열병, 밭작물에는 역병과 탄저병 주의보를 내리는 등 병해충 예찰 활동 강화와 방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시민봉사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우선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와 광주혁신위원회 바란다에 접수된 생활불편사항 등 1,800여 건에 대해 100일 이내 해법을 모색하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심의의결위원회로 기능을 확대, 광주시로 접수된 각종 민원이나 사회적 역자 구조를 위해 실행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시민권익위원장에는 이영섭 시장과 함께 전남대 5.18 연구소장 등을 지낸 최영태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미래형 자동차 투자 유치와 관련한 입찰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광주시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유치 관련 법률 자문 용역 과정에서 광주시 공무원의 부당 개입 의혹을 내사한 결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광주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최근 역외로 유출된 돈이 연간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거래와 생산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방식입니다. 광주 남구가 남북교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남구는 의회 승인을 거쳐서 남북교류협력팀이 신설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인도적인 지원과 직접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분야 협력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 응원단 50여 명을 초청해서 내년 광주 수영대회에서 남북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 한적한 사찰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흥사에서는 27일부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요. 미황사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참사랑의 향기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템플스테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사진을 온라인 계정에 인증하면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서구청이 기획한 깜짝 이벤트인데요. 서구 관내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 전과 다 먹은 후의 사진을 해시태그 음스읍스 광주 서구와 함께 온라인 계정에 게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다음 달 24일과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스페인 플라멩고 음악과 헝가리 민속음악, 유럽 재즈 등 다양한 음악을 11개국의 세계적인 음악가가 선사하고요. 한국 대중음악의 대표 작곡가들을 기리는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에는 차별과 편견을 깨기 위해 활동하는 조금 특별한 음악밴드가 있습니다. 다국적 밴드 드리머스인데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기 위해 4년째 활동하고 있다는 이들. 드리머스의 특별한 공연은 토요일 저녁 대인예술야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와 나주, 한평과 영광에는 폭염경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이상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매우 높음 단계는 수십 분 내에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외출은 가급적 삼가시고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곳곳에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광주가 24도, 한평이 25도로 어제보다 더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3도, 한평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무안이 33도, 영암도 33도, 장흥은 31도, 강진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곡성과 구례가 33도, 순천과 광양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점점 더 올라서 34도 안팎의 높은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밤 사이에도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